타일벽에 새벽 푸른빛이 스며들 무렵 리스본 알파마 지구의 좁은 골목길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헬레나 산토스의 작은 파스텔라리아 사우다드의 맛에서는 이미 고소한 빵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쉰 후반의 헬레나는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고된 삶의 흔적인 눈가 주름과 희미해진 눈빛 속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 티아고에 대한 불안감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봉디아, 헬레나 아주머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옆집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소피아 올리베이라였다. 씩씩하고 현실적인 그녀는 헬레나에게 때로는 딸 같고 때로는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다. 어서와 소피아, 오늘은 일찍 나왔네. 헬레나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은 파스텔 드나타랑 갈라웅 한 잔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소피아가 싱긋 웃으며 덧붙였다. 어젯밤 파드 공연이 너무 슬펐거든요. 헬레나는 갓 구운 에그타르트를 접시에 담고 따뜻한 밀크 커피를 내주었다. 소피아가 창가 자리에 앉아 아침을 즐기는 동안 헬레나는 다시 오븐 앞을 지켰다. 창밖으로는 트램 지나가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지만 헬레나의 마음은 잔잔한 태주강 수면 아래 소용돌이치는 물살 같았다. 오늘은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오전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티아고였다. 30살에 가까워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소년 같은 장난기와 불안정함이 공존했다. 값비싸 보이는 셔츠는 그의 주머니 사정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엄마, 나왔어. 티아고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헬레나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별일 아니야.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지. 티아고는 자연스럽게 계산대 옆 의자에 걸터 앉았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엄마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돈 이야기였다. 헬레나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이것이 그녀와 아들 사이에 익숙한 대화 방식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젊은 시절 화가의 꿈을 접고 이 작은 가게를 열어 아들을 홀로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 목에 걸린 낡은 로켓 목걸이 안에는 빛바랜 젊은 시절의 사진 대신 이제는 희미해진 꿈의 잔해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헬레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티아고는 기다렸다는 듯 액수를 말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헬레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계산대 서랍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넸다.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티아고는 돈을 잽싸게 주머니에 넣고는 금방 가게를 나섰다. 마치 용무를 마쳤다는 듯이 소피아가 그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헬레나는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고 말고 내 아들인데 어쩌겠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오후 아들의 작은 부탁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게 구석, 낡은 아줄레주 타일 하나가 금이 간 채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 며칠 후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가게 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한 통. 헬레나는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 그것은 법원에서 온 최종 상환 요구서였다. 티아고가 가게의 명의를 도용하여 빌린 사채의 만기가 돌아온 것이다. 액수는 헬레나가 평생 모아온 돈과 가게 보증금을 합쳐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이었다. 헬레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막혔다. 그녀는 가까스로 벽을 짚고 서서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의 강인했던 정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바친 가게,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 아들의 손에 의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저녁 헬레나는 티아고를 가게로 불렀다. 평소와 달리 싸늘하게 굳은 어머니의 표정에 티아고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헬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환 요구서를 아들 앞에 내던졌다. 이게 도대체 뭐니?
헬레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티아고는 서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친구의 사업에 잠시 투자한 것뿐이다. 금방 몇 배로 불려서 갚으려고 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변명은 끝이 없었고 책임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헬레나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엄마, 나라고 이렇게 되고 싶었겠어? 티아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나한테 좀 더 넉넉하게 지원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내가 음악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밀어주기라도 했어. 늘 돈, 돈, 돈. 엄마 때문에 내 재능이 썩고 있잖아. 적반하장이었다. 헬레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자신의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비수처럼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두 가수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모자의 갈등을 더욱 처연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헬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게 한 구석 간이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가게를 팔아야 할까? 평생을 바친 이곳을? 아니면 남은 노후 자금이라도 털어 아들의 빚을 막아줘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티아고는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아들이 어렸을 때 넘어져 울면 달려가 안아주던 일, 처음으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던 모습, 음악에 재능이 있다며 반짝이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현실 앞에서 희미하게 발해가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망친 걸까?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네가 저렇게 된 걸까? 답 없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녘 헬레나는 지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았다. 태주강 위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푸른빛과 붉은빛이 뒤섞인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이었다. 그때 문득 소피아의 말이 떠올랐다. 아주머니, 때로는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어요. 헬레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길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어렵게 결심을 내렸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헬레나는 티아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겪은 고뇌만큼이나 잠겨 있었지만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티아고, 가게로 좀 와야겠다. 할 말이 있어. 티아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에 도착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밤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헬레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내 빚, 내가 갚아줄 수 없다. 티아고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뭐라고?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이 가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가게는? 아마도 넘어가겠지. 헬레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티아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었다. 하지만 헬레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더 이상의 돈은 없다, 티아고. 헬레나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내 인생이야. 네가 책임져야 해. 티아고는 어머니의 단호함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는 가게를 뛰쳐나가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헬레나는 아들이 사라진 문 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다른 종류의 눈물 같았다. 아들을 절벽으로 떠민 것 같은 죄책감과 동시에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희미한 확신이 공존하는 쓰디쓴 눈물이었다. 그 며칠 동안 티아고는 보이지 않았다. 헬레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오븐과 제빵 도구들을 닦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내려놓았다. 물건 하나하나에 그녀의 청춘과 땀,
그리고 아들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랄까. 소피아가 틈틈이 가게에 들러 헬레나를 도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헬레나의 곁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오후 소피아는 가게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아주머니, 이건 뭐예요? 헬레나는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것이었다. 표지를 넘기자 서툰 솜씨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풍경화와 인물 스케치들이 나타났다. 잊고 있었던 꿈의 조각들이었다. 헬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았다. 티아고는 어머니의 지원이 끊기자 현실의 혹독함을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의 평소 행실을 아는 친구들은 외면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제대로 된 경력도 기술도 없는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며칠 만에 그는 거리로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가게가 그늘이 얼마나 안락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며칠을 거리에서 헤매던 티아고는 굶주림과 절망 끝에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가게였다. 가게 처분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가 가게 앞 도착했을 때 헬레나는 마지막 남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아줄레주 타일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티아고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앞에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더러워진 옷, 그리고 공허한 눈빛. 헬레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왔구나. 티아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울먹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것은 처음으로 듣는 아들의 진심 어린 나약함의 고백이었다. 변명도 책임 전가도 없는 벌거벗은 그의 모습이었다. 헬레나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지금이라도 아들을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감정을 다스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헬레나는 아들에게 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선택은 내 몫이다, 티아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여기서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지. 내가 알아봐둔 곳이 있다. 저기 태주 강 부둣가 하역장이야.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네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지. 아니면 이 텅 빈 가게 바닥 청소부터 시작하든지. 헬레나는 아들의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부둣가 연락처였다. 더 이상의 돈은 없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일어서겠다면 나는 내 곁에 있을 거다. 멀리서라도 지켜볼 거야. 티아고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쥐어준 쪽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려야 하는 무거운 선택의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리스본의 가을은 깊어졌고 알파마의 골목길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헬레나의 파스텔라리아는 문을 닫았다. 그녀는 가게를 넘기고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다. 그리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편안했다. 그녀는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낡은 스케치북에 연필로 주변 풍경을 담거나 카페 손님들의 모습을 빠르게 크로키했다. 서툴렀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는 기분이었다. 티아고는 어떻게 되었을까? 헬레나는 가끔 아들의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알려준 부둣가 하역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며칠 못 버티고 뛰쳐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의외로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 힘겨워 보였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터로 향했다. 어느 주말 오후 헬레나는 태주 강변을 산책하다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작업복 차림의 티아고는 부둣가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고단해 보였지만 예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세어보았다. 땀 흘려번 자신의 돈이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복잡한 표정을 헬레나는 읽을 수 없었다. 헬레나는